뽕투어 구독 꾹 좋아요 눌러주세요. (475년) 고구려의 장수왕이 한만의 군사를 이끌고 백제로 쳐들어왔고, 계로왕은 아들 문주왕을 신라에 보내 원군을 요청했습니다. 아버님, 1만의 신라 원군을 이끌고 가고 있습니다. 기다려주십시오. 와! 한성은 이미 함락되고 계로왕께서는 전사하셨다고 합니다. 아이고 아버지! 계로왕이 죽은 후 왕의 이름이 임진천국을 가져왔습니다. 이로써 한성 백제는 왕을 임진 백제의 시대가 열리겠습니다. 사랑사문과 강남, 대동사가 들어서는 임진은 외적강을 통해 백제의 시대통일을 적합한 곳이었습니다. 엄마 연습 사망, 즉 무령은 공소관의 근거로 500년의 백제의 25년도 진행하였습니다. 무령왕은 즉위하자마자 반란세력은 일간을 진압하여 왕권을 강화시켰습니다. 고구려는 여러 차례 공격하여 국가의 힘을 세워 나라 안팎의 혼란을 수습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고구려의 백제의 자본수를 월자심을 포함했을 때 열당한 기록 3,000년 기반천전에 서서 기술을 많은 소의 공격 방식을 문체를 가했습니다. 무령왕의 재판이라는 훈련을 자주 들어 백성들이 공통을 겪었습니다. 이에 무령왕은 백성들의 생명을 안정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철거하려고 도시를 나눠주었으며 제방 교수의 홍수 피해를 없애고 농업 생산력을 높였습니다. 무령왕은 여러 차례 군주를 물리치며 522년 내 나라를 다시 강한 나라로 되어가니 육파국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역사를 보고 백제의 나라를 알고 있습니다.
나오나 볼까? 상대 나오셔서 정강조와 활발한 표현을 하였습니다. 노예는 오경박사의 표현과 종교가 문화, 사상 등 많은 영향을 끼쳐 발달된 여러 문물을 정해주고 있습니다. 이렇듯 백제를 안정시키고 갱의강국을 이룩한 무령왕은 523년에 승하하고 2년 6개월 뒤인 525년 무령왕릉에 안장됩니다. 무령왕의 왕비 또한 무령왕릉에 합장되었습니다. 무령왕에 이어 523년에 즉위한 성왕은 신장된 국력을 바탕으로 사비천도를 준비합니다. 지지 세력의 도움을 바탕으로 면밀하게 준비한 끝에 성왕은 538년 사비천도를 단행합니다. 사비 백제의 시대가 시작되면서 백제는 새로운 중흥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정약용 선생의 여유당전서에 보면 백제는 사만 가운데 가장 강력하고 발달한 문화를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자, 이제 공주박물관에 대해 소개해보겠습니다. 국립공주박물관 입구에는 무덤을 지키는 상상의 동물인 석수가 있습니다. 이 모형은 무령왕릉 널길에서 발견된 진묘수를 7배로 확장하여 제작한 것입니다. 국립공주박물관은 무령왕릉 출토 국보 제162호 진묘수를 박물관 대표 브랜드로 선정하고 관람객과 공주박물관을 지키는 수호신의 의미로 설치하였습니다. 진묘수는 중국 고대부터 나타나는 상상의 동물로 무덤을 지키고 죽은 사람의 영혼을 신선의 세계로 인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무령왕릉 출토 진묘수는 머리에 뿔이 있고 몸에는 날개가 달려 있으며 신체의 일부는 나쁜 기운을 막아주는 의미로 붉게 칠해져 있습니다. 웅진 백제의 문화. 한성에서 웅진으로 천도한 백제는 동서왕과 무령왕을 거치면서 정치와 외교적 안정을 이루었습니다. 웅진 백제는 한성 백제기의 문화를 계승하는 한편 중국 남조로부터 새로운 문물을 수용하고 백제화하여 신라, 가야 외의 문화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한편 웅진 백제기에는 종교와 사상 면에서도 성장하였습니다. 불교 사찰인 대통사와 수원사가 창건되었고 흰역 겸익은 인도를 다녀온 후 율종을 창시하였습니다. 유교는 무령왕릉 출토 묘지석의 빈장 관련 내용, 도교는 묘지석의 매직건, 나쁜 기운을 물리치는 벽사의 의미를 지닌 유리동자상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웅진 백제의 문화를 잘 보여주는 유물들입니다. 왼쪽은 공주 무령왕릉에서 출토한 동탑 의인잔이며 오른쪽은 마찬가지로 공주 무령왕릉에서 출토된 청자 항아리입니다. 백제의 대외 교류. 백제는 일찍부터 중국 남북쪽 및 외와 지속적으로 교류하였습니다. 웅진 백제기에는 동서왕과 무령왕 때 국력을 회복하고 중국 남조와 활발하게 교류하였습니다. 도자기와 금속기, 벽돌 무덤 등을 수용하였고 백제화하였습니다. 한편 외에는 종교와 사상, 생활과 건축 등 다방면에 걸쳐 선진 문화를 전해주어 외가 고대 국가로 성장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웅진 백제는 개방성과 국제성을 바탕으로 고대 동아시아 문화 교류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였습니다. 삼국사기 백제 본기에는 무령왕에 대해 나와 있습니다. 무령왕의 이름은 사마 혹은 융이니 모대 왕의 둘째 아들이다. 신장이 팔척이요 눈매가 그림과 같았으며 인자하고 너그러워서 민심이 그를 따랐다고 합니다. 무령왕의 생애와 업적. 백제 제25대 무령왕은 462년에 태어났습니다. 무령왕의 이름은 사마 또는 융이었고 팔척의 큰 키에 성품이 인자하고 관대하였습니다. 무령왕은 동성왕의 뒤를 이어 40세의 왕위에 올랐습니다. 무령왕은 왕권 강화와 민심 안정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는 담론제를 강화하였고 고구려와의 전투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여 대외적으로 입지를 높였습니다. 또한 기근 해결과 농사 장려 등 민생 안정에도 힘을 쏟았습니다. 무령왕은 521년
중국 양나라에 국서를 보내 다시 강한 나라가 되었다고 알렸습니다. 무량왕은 웅진천도 후에 혼란을 극복하고 왕권을 안정시켜 사비백제의 중흥 기반을 마련하는 큰 업적을 남겼습니다. 무량왕과 왕비의 껴묵거리. 무량왕과 왕비의 관에는 권위를 상징하거나 나쁜 기운을 막아주는 벽사의 기능을 하는 껴묵거리를 넣었습니다. 왕과 왕비의 껴묵거리 중 베개와 발받침, 관 꾸미개, 귀걸이, 목걸이와 같은 장신구, 금동 신발 등은 공통적으로 보이는 권위의 상징물입니다. 이 가운데 관 꾸미개는 금관을 오려 만든 꽃으로 삼국사기 백제봉기의 왕은 금꽃으로 장식한 오라간을 쓴다라는 기록과 일치하고 있어 주목됩니다. 또한 용, 봉황무늬, 보리, 자루, 큰 칼과 허리띠, 뒷꽂이 등은 무령왕 팔찌, 은잔, 다리미 등은 왕비를 위한 권위의 상징물입니다. 한편 청동거울, 흑옥 장식, 유리 동자상은 벽사의 기능을 하며 청동거울은 권위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다음 사진은 무령왕과 왕비의 껴묵거리입니다. 연꽃 무늬 벽돌, 동전 무늬 벽돌, 연꽃 마름모 무늬 벽돌, 연꽃 무늬 벽돌입니다.